안녕하세요. 메리트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시그널 주얼리스 리미티드 크로고 실적 발표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한 주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 연도 마지막 FOMC 금리통화결정위원회가 열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금리 카드들을 쓸 텐데 12명의 12개의 투표권이 있죠. 거기에서 보통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으로는 뭐 금리 인하를 한 번은 베이비 컷을 칠 것이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절대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마지막으로 금리 결정하기 마지막으로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 지금 한 주입니다. 자, 항상 첫 영업일에는 ISM 제조업 PMI가 처음에 스타트를 끊는다고 했죠. 이건 루틴이기 때문에 익혀두면 좋습니다. 미국 증시를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라면은. 그래서 ISM 구매공급관리자협회 또는 구매공급관리연구소에서 발표되는 제조업에 대한 구매 담당자,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나오게 되고 50이 기준입니다. 여러 명한테 물었을 때, 수백 명한테 묻지만 물었을 때 앞으로의 그 경기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하면 50 이상이 많을 것이고 안 그러면 50 미만이 많을 것입니다. 50 미만, 50 초가.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0을 계속 못 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예상치가 중요합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서프라이즈, 어닝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지만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놀랐다는 표현이지 굿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 어닝 쇼크라는 표현, 이거를 약간 반대로 쓰지만 사실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나쁘게 나와도 서프라이즈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왔죠. 이건 예상치 상회가 좋겠죠. 그렇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하회가 좋겠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실업자가 양산된다는 얘기니까 예상치 하회가 서프라이즈고 이 ISM PMI 무슨 플래시 PMI 이런 것들은 예상치 상회가 좋겠죠. 그게 예상치 상회가 그게 서프라이즈겠죠. 지금 둘 다 놀라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놀라는 거는 어떤 지표냐에 따라 틀리죠. 이거는 향후 경기에 대한 설문이니까 더 좋게 나와야지 서프라이즈니까 상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적게 나와야 좋은 거니까 적게 나오는 것이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이 예상치가 47.7이었고요. 실제치가 48.4로 좋아졌어요. 50에 근접한 흐름이 나왔고요. 이전 수치는 46.5가 나왔습니다. 그때 보여드렸다시피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그리고 병원, ISM에서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발표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게 병원 같은 경우는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의료 부분은 따로 그 세 개를 발표를 하지만 이런 지금 그 경제 지표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요도에 병원 PMI는 잘 있질 않아요. 어쨌든 의료 쪽 PMI를 보실 분들은 ISM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그 무슨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담당자들이 있을 거고 경기에 따라서 환자들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재고를 쌓거나 신규줌을 넣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행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쪽을 따로 분류해서 집계해서 통계를 발표합니다. 자, 여기 지금 48.4 나왔고 지금 50까지는 아직 못 간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졸트가 보고가 되죠. 그래서 구인 공고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밑에 이제 이직률도 나오고 이직률에는 자발적 퇴사와 정리해고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고는 회사에서 잘린 거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서 그냥 강제로 잘라낸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고 자발적 퇴사 같은 경우에는 구인 공고 수랑 같이 늘면 좋습니다. 구인 공고 수가 늘었는데 내가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데 내가 퇴사를 해서 거기를 갈 수 있다는 더 좋은 회사로 더 좋은 연봉을 받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자발적 퇴사해서 자발적 퇴사율이 는 거라면은 쿵짝이 잘 맞는 것이죠. 자기가 잘린 게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고 더 좋은 데로 가버린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직률도 나오고요. 고용률도 따로 나오고 그리고 채용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앞에 이제 구인 공고 숫자가 헤드라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50만 건이 예상치였는데 770만 건 굉장히 좋게 나왔죠. 2020년도 코로나를 맞이하고 나서 그다음에 1000만 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1,000만 건까지는 못 가고요. 지금 70만 건 정도 있고요. 이전치인 730만 건보다 좋았습니다. 자, 일단 두 개 나왔을 때 이게 고용 지표는 아닌데 이 안에 고용도 들어있잖아요. 구매 담당자가 앞으로 고용을 늘릴 것인가 안 늘릴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도 있기 때문에 결국 고용시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구매 공고 관리자가 구매가 굉장히 잘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지금 고용을 늘려야 된다고 할 것이고 인사과에 배당이 될 것이고 인사과에서 고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랑 결국 연관이 되는 건데 PMI가 제조업 부분이 좋아진 게 나왔죠. 그렇죠? 경기가 좀 좋아졌네요.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인 공고 숫자도 늘었습니다. 기업이 이제 앞으로 구인 공고 수를 늘려서 인력을 채용할 만큼 뭔가 앞으로 조금 상황이 낮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고용시장이 조금 좋아진 겁니다, 지금. 그 이제 고용시장을 살려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고용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혼자 만장일치해서 반기를 들었던 보우먼 이사가 정말 트럼프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했거나 나중에 야망이 있어서 그냥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보수적으로 매파적인 성격으로 그 얘기를 한 거라면 이런 지표에 더 주목을 하겠죠.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또다시 할 필요 없이도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괜히 여기서 금리 인하를 더 세게 하다가 물가가 들썩이면 어떻게 고용시장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좋게 회복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ADP라는 오토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이 미국의 대부분의 5분의 1에서 6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근로자들의 연봉을 데이터를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서 빅데이터를 뽑아내서 이런 걸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문을 안 돌려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설문조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 업체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입니다. 여기에 정부 고용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전체 숫자가 금요일에 발표하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상황 보고서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민간만 한 거고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데 민간 플러스 고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노동부 고용 상황 보고서가 크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민간 플러스 고용이 그 차이를 생각을 안 해버리면 그 갭의 차이가 그냥 그거 안으로 좋아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아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설문조사가 아니죠. 아니라는 거. 어쨌든 비농업자, 논팜입니다. 항상 말했지만 농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는 비중도 적고 중요도도 적고 자영업이 많고 일용직이 많고 계절성이 너무 지금 뚜렷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뺍니다. 모든 것은 다 비농업자고요. 비농업 고용자 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나 어그러졌네요. 그렇죠? 지금 이 두 개가 계속 좋아졌다가 이게 하나가 어그러졌죠. 폴캐스트가 152K였는데 실제가 146K가 나왔고 이전치가 184K였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가.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어그러진 겁니다. 우리가 파월이든 보호만이든 지금 뭐 저기 굴습이든 대보자고 했잖아요. 돼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금리 결정을 마음속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유니까요. 근데 이거 두 개는 노동시장이 좋아진 것 같은데 여기서 비농업 취업자 수가 하나 어그러졌네요. 그럼 생각이 이거 좋은 거야 뭐 하는 거야 좀 애매한데 그럼 금리 인하해야겠네. 그 마음으로 조금 더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저만 생각하니까 다들 자신만의 기준대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PMI가 나오죠. 제조업 PMI가 나왔으니까 비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자, 여기서 또 이제 흔들리죠. 자, 50이 일단 넘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은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그렇죠? 지금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훨씬 더 하드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항상 사실 서비스업의 중요도가 더 크죠, 미국은 사실.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신흥국으로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제조업을 부활시킨다고 하지만 그걸 반증하는 거죠. 제조업이 지금 망가졌다는 얘기죠. 앨런 머스크도 그 얘기 많이 했고 일본 자동차 회사랑 미국 자동차 회사랑 해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 GDP의 70%가 다 소비예요. 그냥 내수 소비로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서 흥청망청 쏟아 부어버리면 경제 살아나는 나라예요. 공장에서 찍어내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는 55.7이 예상치였는데 52.1로 예상치 하회. 예상치 하회인데 이것도 서프라이즈죠. 놀랬어요. 이전치가 5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은 넘어서 제조업보다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예상치 하회, 이전치 하회란 말이에요. 서비스업의 PMI가 좀 흔들렸다. 여기에서 차이점 뭐라고 했죠? 하위 지수에 뉴 오더리라는 신규 주문이 양쪽에 있는데
저건 제조업이고 이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즈니스 활동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서비스업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이 지금 그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리 결정 전에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이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트럼프가 지금 파월을 싫어하는데 당장 자를 수는 없으니 왜냐면 이건 대통령이라도 못 자릅니다. 이건 연방준비제도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사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무려 14년이에요. 그렇게 둔 이유는 아예 독립해서 활동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걸 자른다? 못 잘라요. 2026년까지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재무장관을 완전 트럼프 골수로 앉혀가지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 있죠. 그래서 거의 재무장관이 FRB 의장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약간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걸 직접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파월한테. 근데 자기는 또 역시 그렇죠. 항상 그전부터 그런 거 물어봐도 개의치도 않아. 눈동자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 물가가 들썩이지 않겠냐에 대한 질문도 바로 그렇게 관세를 매기는 프로세스로 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자기 주장을 펼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상황에 대한 거. 미국 경제는 너무 강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물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아직도 금리 인하 베이비 컷 0.25 인하에 대한 이 지금 비중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지금 아직도 압도적이에요. 70% 넘게 지금 베이비 컷을 친다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겠죠. 지금 좋게 나오는 자료들을.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서가 나옵니다. 이거는 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죠. 이건 월간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월간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간으로 나오는 걸 변동성이 심해서 4주 정도로 봅니다. 지금 보면은 21만 5천 명에서 22만 4천 명, 여기 액추얼이 이제 비어있는데 22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상회했죠. 이건 예상치 하회해야 좋은 거잖아요. 일단 예상치가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흔들리죠. 여러 가지가. 그렇죠? 구인 공고 숫자는 물론 개월 수가 2개월 전이라는 건 있지만 구인 공고 숫자는 늘었고 제조업 PMI는 예상치 상회했는데 서비스 PMI는 예상치 하회했고 비농업 취업자 수는 예상치 하회했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서는 예상치 상회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가 않았습니다. 자, 뭐 이건 올해인데 쭉 해서 이렇게 쭉 나가서 다음 주에는 물가가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물가가 가득 차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드디어 대망의 물가가 쫙 있고요. 뒤로 가면 이제 결정하는 날이 드디어 옵니다.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 지표가 싹 다 쏟아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다음에 마지막 GDP 세 번 발표가 되었다고 했죠. 예비치, 잠정치, 최정치 발표가 되는데 GDP 발표되면서 FOMC까지 같이 열립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날이 하이라이트죠. 18에서 19일. 자, 이 지금 주당 실업수당 청구서입니다. 계절 조정 해준 거, 계절 조정 안 해준 건데 어쨌든 둘 다 지금 치솟아 올랐어요. 다시. 자, 다시 불안해지고 있어요. 실업자가 다시 늘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신규 실업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행인 거는 플로리다랑 노스캐롤라이나가 완전 밑으로 다 빠져버렸죠.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잠시 올랐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빠진 것뿐만 아니라 거의 최저치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몇 년 새 최저치고요. 자, 이 어디가 늘었냐 이번에는 캘리포니아가 늘어버렸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실업자가 늘었고요. 자, 그리고 이 긍정적인 거, 여긴 또 긍정적이에요. 지금 헷갈리겠죠, 파월도? 헷갈려요, 지금. 이건 또 좋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었는데 그동안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계속 가파르게 올라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게 문제였잖아요. 이게 꺾이기 시작해요, 이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좋다. 이거는 4주 평균이고요. 4주 평균은 이만큼 떨어져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4주 평균은 지금 안정적이죠. 그리고 계속 실업 청구 건수도 꺾이고 있다. 좋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선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고민되겠죠. 자, 실적 발표인데 여기서 이쯤 와 있죠. 지금 이쯤 와 있습니다. 호멀푸즈부터 캠벨부터 여기로 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두 개만 보죠. 시그너 주얼리스 리미티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회사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려져 있죠. 지금 노스 아메리카 마이너스 2%, 그리고 인터내셔널 마이너스 11% 났습니다. 매출은 마이너스 3%인데 순이익이 무려 80%가 올랐고요. 주당 순이익 71% 올랐고 주당 순이익에서 조정 일회성 비용을 빼주자 0.24로 2배가 더 됐죠.
자, 순이익단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 비중이죠. 여기 0.7까지 올라왔는데 전 분기에 3.4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매장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요. 자, 아까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있었죠. 고용 공고 수도 늘고 실업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업성 청구 수도. 그렇게 되고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 만약에 실업률이 떨어진다. 그게 어디로 연결되겠어? 결국 소비. 그럼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많이 사겠죠. 이 기업의 실적이 미리 좋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 둘 다 소비주를 준비한 이유가 있죠. 자, 크로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와 크로고는 약간 어떤 그 소비의 그 지표가 틀릴 수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5, 1.2, 2.3으로 지금 이렇게 매장 매출 성장률이 오르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순이익 마이너스 4%,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5%인데 일회성 비용 제거해 주니까 플러스 3% 나왔습니다. 자, 괜찮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쭉 봤는데 지금 고용 지표들은 헷갈리게 나왔고요. 다음 주에 물가 지표가 있어요. 근데 고용 지표가 헷갈리게 나온 것 중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둘 다 줄었고요. 신규 계속. 그리고 다이아몬드 업체랑 육토농 업체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소비 시장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말이 맞죠? 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밖에서 흔들어도 파월의 눈동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강단 있는 파월. 나는 물가 안정, 최대 고용, 오로지 두 개만 보고 간다.